이번에 찾아간 곳은 대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가 나와 있네요. 아, 예. 춘삼이에요. 이 친구가 예, 춘삼이. 춘삼이 예, 사람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예. 낯을 안 가려요. 그 아이는. 처음 보는 제작진을 반갑게 맞아주는 막내 춘삼이. 춘삼아. 이리 와. 보호자가 부르면 바로 다가오는 재롱둥이죠. 그 옆을 여유롭게 어슬렁거리는 이 녀석은 올해로 8살, 이 집의 셋째뿐이랍니다. 자, 이리 와. 장난감을 보고 바로 관심을 보이는 춘삼이. 기운이 한창인 나이라 그런지 최근 사냥놀이는 녀석이 독차지하고 있다는데요. 오. 저 높은 곳에서 춘삼이를 지켜보고 있는 녀석들 발견. 낯가림이 심한 넷째 서비와 겁이 많고 소심한 첫째 룩입니다. 안방에서 눈치만 보는 이 녀석은 턱시도냥 시도. 늘 숨기 바쁜 호두까지 총 6마리네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6마리 고양이 엄마 윤은주라고 합니다. 아빠 김민규입니다. 근데 어쩌다 6마리나 기르게 되신 거예요? 아, 원래 그 기존에 2마리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낳은 아이들이 이제 루기, 시도, 뿌니, 서비거든요. 근데 저 아이를 분양을 하려고 했었는데 분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키웠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호두를 만나게 됐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춘삼이를 데리고 오게 된 겁니다. 주변 길고양이들까지 돌보다 보니 어느새 6마리의 집사가 된 부부. 야, 이렇게 평화로운 다묘 가정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근데 지금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왜 신청하신 거예요? 아, 다른 아이들이 저희 막내인 춘삼이를 좀 괴롭히는 것 같아서 따돌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양이를 부탁해 신청하게 됐습니다. 7개월 된 막내 춘삼이를 괴롭힌다는 8살 자매들. 인정사정 없이 때리기도 하고 여럿이서 춘삼이를 몰아낸다는데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듣던 것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이 친구가 서비예요? 네. 제보 영상에서의 카리스마는 찾아볼 수 없는 겁쟁이 서비. 낯선 사람들을 좀 싫어하나 봐요. 네, 겁이 많아요. 아무래도 문제 상황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있으면 서비가 경계를 풀까요? 아, 네.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좀 기다려 보는 게 좋겠죠. 저희 기다려볼게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숨어있는 녀석들은 나올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제작진의 초조함만 더해갑니다. 보호자가 간식까지 동원해서 직접 나서보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나가볼게요. 네. 네. 결국 모두 철수하기로 결정한 제작진. 그런데 문이 닫히기 무섭게 서비가 캣타워에서 내려오는데요.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던 춘삼이에게 다가갑니다. 오, 갑자기 시비를 거는 서비. 놀란 춘삼이가 꼬리를 내리고 자리를 피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춘삼이가 있던 자리를 차지하는 서비. 기분이 덜 풀렸는지 춘삼이를 소파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잠시 후 춘삼이의 뒤를 쫓는 또 한 마리의 고양이. 이번엔 첫째 룩이네요. 캣타워로 도망친 춘삼이를 끝까지 압박하는데요. 이야. 또다시 쫓기는 신세가 된 춘삼이.
루기도 집요하게 따라갑니다. 이런 괴롭힘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죠. 서비하고 루기하고 이제 춘삼이를 괴롭힐 때 보면은 천천히 계속 응시를 해요. 춘삼이를 계속 응시하다가 앞에까지 천천히 가요. 하고 있으면 춘삼이가 무슨 소리를 낼 거 아닙니까? 이제 오지 마라고 뭐 학질을 한다든가 뭐 어떤 거부 반응을 보였을 때 그때 이제 공격하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는 가해묘들의 무차별 공격. 춘삼이는 늘 도망다니기 바쁩니다. 이번에는 서비와 루기가 2인 1조로 춘삼이를 압박하는데요. 행동대장 서비의 선제 공격!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연달아 냥냥 펀치를 날립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루기. 실컷 공격을 퍼부은 서비가 캣타워 아래로 내려오면 바톤 터치. 이번엔 루기가 춘삼이에게 다가서는데요. 먼저 강렬한 시선으로 분위기를 압도한 후에 매서운 양양 펀치를 날립니다. 눈 뜨면 이제 하는 일이 이제 3일을 쳐다보고 3일을 따라가서 한두 대 때리고 나오는 게 일이거든요. 막 이게 어떨 때는 가가지고 한 3방 정도 때리고 그냥 내려와요. 그냥.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루기가 또 근처에 가가 이래 보고 있죠.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보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괴롭히는 번갈아 가면서. 얘랑 쟤랑은 절대 안 싸워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누나들의 살벌한 공격에 춘삼이는 요즘 매일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요. 그 괴롭힘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았거든요. 괜찮았는데 춘삼이가 발정이 나기 시작할 그때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한 달 반 가량 정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죠. 지금 현재. 춘삼이에게 발정기가 찾아오면서 누나들의 공격도 시작됐습니다. 서둘러 중성화를 진행했지만 괴롭힘은 계속됐죠. 새끼 때부터 제가 이제 젖을 먹이고 이제 좀 했으니까 그만큼 제가 챙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다른 아이들이 저 아이만 예뻐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보호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괜찮을까요? 오히려 보란 듯이 공격하는 서비. 춘삼이를 공격하고는 보호자에게 다가가 애교를 부리는데요. 아우 얄미워. 이제 해코지 하고 나서의 그 서비의 그 행동, 그런 표정 이런 게 사고서 한번 싹 문지르고 바로 앞에 누워서 배를 탁 보이면서 막 글루밍하면서 이런 표정들이 이런 것들이 왠지 나 잘했지 이런 느낌? 얄미운 거죠. 네, 얄미워요. 보다 보니까 춘삼이한테 더 좀 이렇게 애정이 가는 것 같던데 뭐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제 춘삼이가 그 새끼다 보니까 더 애정을 가게 돼 있죠. 그리고 춘삼이는 제가 구출을 했거든요.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고양이가 계속 새끼 울음소리가 나가지고 계속 뒤졌죠. 찾아보니까 박스 안에 이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진 찍어서 이제 와이프하고 딸한테 보여주니까 이제 딸이 빨리 내 방에 갖다 놔라 하더라고. 길 위에 버려진 춘삼이를 구조한 날부터 지금까지 정성스럽게 길러온 부부. 요즘 들어 누나들에게 공격당하는 춘삼이가 그저 안쓰럽기만 합니다. 그날 밤 분주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드는 보호자들. 고양이들도 옹기종기 모여 취침 준비를 하는데요.
누나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홀로 방황하던 춘삼이가 주방으로 향합니다. 싱크대 아래에 자리를 잡는 녀석. 이때 멀리서 지켜보던 서비와 루기가 춘삼이에게 접근하는데요. 또다시 궁지에 몰린 춘삼이. 이번엔 뿌니까지 합세합니다. 도망갈 틈만 없이 입구를 막아서는 새 녀석. 또다시 공격을 퍼붓는데요. 궁지에 몰린 춘삼이가 몸을 한껏 부풀려 보지만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나와. 야. 얘는 나와. 결국 잠에서 깬 보호자가 나서는데요. 갑작스런 집단 괴롭힘에 잔뜩 긴장한 춘삼이는 구석에서 한참을 떨다 주방을 벗어납니다. 되게 안쓰러워요. 한참 저 때는 똥구발랄하게 막 돌아다닐 나이인데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보면 좀 안쓰럽고 불쌍해 보여요. 격리는 왜 따로 안 하시는 거예요? 격리를 시켜보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분리를 시켜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이 증상 자체들이 좀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 있었던 거죠, 이제 계속. 네. 다음 날 외출 준비를 하는 보호자들. 엄마 한다. 보호자들이 없는 무방비 상태. 잠시 평화를 유지하는가 싶더니 어김없이 춘삼이에게 향하는 루기. 이렇다 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행동대장 서비가 빠질 리 없죠. 자연스러운 선수 교체가 이뤄지고 이번엔 서비가 달려듭니다. 조심스럽게 도망치는 춘삼이. 하지만 끈질기게 따라와 압박하는 두 녀석. 보호자가 없으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는데요. 아니 얘들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이렇게 공격당할 때를 보고 있으면 항상 지가 이제 배를 보이고 이렇게 배를 보인다는 건 항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도 저렇게 배를 까고 저렇게 항복을 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저 아이가 괴롭히지라는 생각이 언니들 오면 많이 위축돼 있죠. 하루가 멀다 하고 집단 괴롭힘을 받다 보니 누구보다 활동적이던 춘삼이는 점점 소심해졌습니다. 하지만 가해묘들이라고 해서 마냥 미워할 수는 없죠. 앉아봐. 그래. 이렇게 척한데 만져봐. 응? 그렇게 막 그렇게 못된 짓 하고 그러진 않는데, 그죠? 그 애들도 제가 제 손으로 이렇게 받은 아이들이거든요. 굉장히 예쁘죠. 굉장히 예쁜데 3일을 괴롭히는 거 보면 굉장히 미워요. 그럴 때는 진짜. 시원하게 빗질을 마치고 묻어나온 털로 보호자가 공을 만들었는데요. 모든 고양이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자연스럽게 시작된 털공놀이. 춘삼이도 합류했는데요. 이 기회에 함께 놀면서 친해지면 좋으련만. 아이고, 누나들의 눈치를 보느라 선뜻 다가서지 못합니다. 갖고 온나? 지친 뿌니가 휴식을 취하자 그 순간만을 기다려온 춘삼이가 털공을 차지합니다. 드디어 내 차례인가? 히짜! 하지만 뿌니가 나타나자 바로 움츠러드는데요. 결국 얼마 놀지도 못하고 자리를 피하는 녀석. 아휴, 정말 안타깝네요.
춘삼이를 위한 보호자의 패스. 드리블을 하다 보니 끈이 앞집니다. 뒷걸음질도 모자라 뿌니가 이동하면 빙 돌아 길을 비켜주는 춘삼이. 마음 편히 놀 수조차 없네요. 목을 축일 때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뿌니가 지나가기만 해도 지레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는 춘삼이. 괴롭힘을 당할 때도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때도 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신세. 이 사람이었으면 이제 말을 하고 왜 이런지 이유가 뭔지라도 물어보겠는데 이게 사람이 아닌 고양인지라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하고 눈을 마주치고 왜 이러는지 물어봐도 대답은 야옹밖에 없어요. 제발 이 상황을 잘 예전처럼 지낼 수 있게 제발 수의사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개월령 수컷 춘삼이에게 찾아온 8살 누나들의 집단 괴롭힘. 매일 펼쳐지는 추격전과 매서운 공격에 시달리는 막내 춘삼이에게 봄날이 찾아올까요? 춘삼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대구까지 먼 길을 달려온 김명철 수의사.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아이들 있구나. 오, 안녕? 이 친구는 아직은 조금 어린 것 같은데요? 네, 6개월, 7개월 정도 됐어요. 오, 이름 뭐예요? 춘삼이요. 녀석들에게 첫인사를 건네는 김명철 수의사. 저기 가운데 있는 친구는 겁이 나죠, 이렇게. 좀. 제가 서비예요. 서비. 네. 요렇게는 이제 한 형제예요. 밥통 뒤에 숨어 있는 애하고 이제 네 마리거든요. 네 남매거든요. 내 남매. 네, 그렇게는 한 배에서 나오네. 오늘도 겁쟁이 시도와 호두는 숨바꼭질 중이네요. 이쪽으로 화장실. 예, 안쪽. 근데 여기도 고양이 살고 있는 거에 네, 그냥 처음 와도 알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죠. 가구, 벽. 근데 스크래쳐가 하나도 없네요. 원래 아이들이 쓰는 스크래쳐가. 그 종이 박스형 조그만 어. 스크래쳐가 몇 개 있었는데 그거를 안 뜯고 이걸 뜯더라고요. 이거 자체는 아이들이 되게 치열하게 지금 영역 표시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요. 게다가 이제 지금 다묘 가족이다 보니까 서로가 다 자기 땅이라는 걸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스크래칭 자국에 숨겨진 의미. 그동안 영역 긴장감이 꽤 심했나 봅니다. 이어서 6남매의 화장실을 살펴볼까요? 화장실은 딱 네, 여기에 딱 보여요. 네. 지금 여기도 고양이들 사이를 계속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여기 크게 있어요. 일단은 환경은 좀 봤으니까 네. 여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좀 디테일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된 영상을 보면서 네. 좀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털공놀이 시간. 늘 눈치 보기 바쁜 춘삼이는 뿌니가 먼저 다 가지고 논 후에야 털공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네. 끈이 없어지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공 가지고 네. 따로 놀고. 하지만 뿌니의 등장과 동시에 바짝 얼어붙어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자리를 피하곤 했었죠. 분명히 계속 눈치 봐요. 어디로 가는지. 상당히 많이 괴롭힘을 당하나 봐요. 특히 이제 루기하고 썩이 있으면 뒷걸음 줍죠. 항상 공격당하는 경우에는 저런 모습. 전형적인 이제 희생당하는 고양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으르렁거리고 완전 이제 압박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반면에 지금 누워있는 춘삼이는
전형적으로 이제 공격을 당하는 상태. 일종의 항복이거나 아니면 나 여기서 더 들어오면 나도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할 거야. 나 막아낼 거야. 방어적 공격성을 보이기 직전 단계. 하지만 공격의 강도는 점점 심해졌는데요. 그냥 쥐잡듯이 하네요. 쥐잡듯이. 반복되는 괴롭힘 속에서 춘삼이가 선택한 것은 싸움이 시작되기 전 도망치는 거였죠. 큰 싸움이 덜 나는 이유는 춘삼이 계속 도망 다녀서 그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춘삼이가 좀 더 방어적 공격성을 좀 더 격하게 보이거나 하면 이제는 이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싸움이 커집니다. 그게 이제 어느 시점부터 딱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죠? 생각해 보면은 딱 이제 6개월 정도 되는 때 이제 발정이 딱 시작될 때쯤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때 뭐 발정 증상이 있었어요? 그럼 좀 뭐 일단 소변 같은 데를 아무 때나 싼다던가. 그다음에 저 아이들이 저런 행동을 보였을 때 이제 그 3일을 괴롭히는 행동을 보였을 때 저희 나름대로도 아, 그 문제이지 않을까, 그 발정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2, 3주 전에 저희가 이제 3일을 수술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도 문제는 계속 이어지죠. 네네, 맞아요. 고양이 문제가 어려운 게 이거예요. 한 번 터지면 아, 원인은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한 번 터진 문제는 다시 그 전으로 잘 안 돌아가요. 만약에 아이가 발정 증상을 보이기 전에 그냥 중성화 수술을 했으면 이 상황까지는 안 왔을 거예요. 가해묘들은 종종 춘삼이의 냄새를 맡기도 했는데요. 이제 가만히 넌지시 뒤에서 지켜보다가 천천히 다가와서 아까 전처럼 냄새를 맡고 그러다 갑자기 공격하죠. 그게 그냥 고양이들이 압박하면서 공격하는 전형적인 형태예요. 지금도 와서 계속 이렇게 냄새 맡으면서 압박을 하잖아요. 공격묘가 와서 이런 식으로 냄새 맡는 것 자체는 지금 이 자리를 비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일단은 춘삼이가 가지고 있는 이 냄새 자체, 후각적인 요소에 대해서 아이들이 일단 또 거부감이 많이 생겼어요. 발정 증상을 보였던 춘삼이가 못마땅했던 녀석들.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평소에 누리던 걸 못 누리게 됐을 때 박탈감. 무조건 생기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 아 그만큼 지금 많이 불행해하고 있구나. 그 불행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있구나. 녀석들의 갈등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괴롭힘의 대상이 된 춘삼이. 심지어 누나들의 작은 움직임에도 잔뜩 긴장하고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근데 점점 이제 춘삼이도 자신감이 주니까 아예 이제 접근도 못하고 이제 점점 외톨이묘가 되고 완전히 이제 따돌림 당하는 상태로 이게 점점 멀어지게 되고 이게 점점 계속 진행이 되면 완전히 어울리지를 못해버려요. 한다. 보호자가 집에 없을 때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었죠. 양쪽으로 몰아내. 못 들어가요. 못된 게 아니에요. 씨, 못됐어요. 본능적으로 진짜.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춘삼이도 불쌍하지만 저렇게 춘삼이를 공격하는 새 아이들도 날마다 불안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저 고양이가 있으면 뭔가 이 영역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자기들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 같은데 라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 양쪽을 다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러고 보니 가해묘들도 공격전으로 이상 행동을 보였는데요. 보세요. 또 러빙하면서 마킹하죠. 자기 영역이라고. 이 영역에 대한 집착을 이렇게까지 가져야 될 만큼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의미가 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계속 보이는 게 다른 고양이들이 낮에 할 게 너무 없어, 집에서. 춘삼이 말고는 집중할 게 없어요. 아이들이 뭔가 이것저것 이렇게 막
하고 놀 만한 어떤 대체 요소들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춘삼이밖에 또 안. 그게 또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 너무 무료해요. 괴롭히는 것도 기운이 있어야 괴롭히는데 그냥 괴롭힐 기운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사냥놀이 시간엔 어린 춘삼이만 장난감에 반응을 보였는데요. 나이 때문인지 다른 녀석들은 놀이에 잘 참여하지 못했죠. 이렇게 놀다 보면 이제 호두나 삼이 같은 경우는 몰려들지만 한 번씩 가끔은 이제 원래 기존 애들도 놀긴 해요. 그렇지만 얘네들 때문에 못 놀거든요. 치여서 못 놀. 네. 그래서 돌아서고 관심이 돌아서고. 없는 게 아니라 못 노는 것 뿐인 거지. 그게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울분으로 쌓여요. 음. 그러니까 고양이에서 사냥놀이는 결국 스트레스 해소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합사훈련 100번, 1000번 한다고 해도 도루묵이에요. 계속 스트레스 요소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관계 개선을 위한 서로 친해지는 교육은 당연히 이거는 필요하니까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묘 과정에 적합한 네. 환경 개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솔루션을 시작해 볼까요? 일단은 아이들 관계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할 거예요. 네네. 이름하여 춘삼아 사랑의 프로젝트. 춘삼이 자체가 지금 영역 내에서 무조건 좀 몰아내야 되는 존재처럼 인식이 돼버렸잖아요. 네네. 이제 그 인식을 좋은 이미지로 바꾸고 춘삼이가 일종의 행운의 마스코트처럼 이 다른 고양이들한테 네.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 교육을 쭉 진행을 할게요. 둘이 눈만 마주쳐도 서로 공격하지 않으면 이제 클리커라는 걸 이용해서 딸깍 신호를 주고 보상을 줄 거예요. 주로 공격하는 3마리 중 그나마 사이가 좋은 뿌니부터 시작합니다. 둘이 이렇게 왔다 갔다 시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마주치면 보상. 순간 눈 마주치는 거 그 순간마다 주는 거예요. 또 마주치면 보상. 이런 식으로. 이걸 얼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분? 보통은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는 정도까지. 보통 한 5분 정도가 집중력이 최대한이니까. 아직은 어리둥절한 두 녀석. 둘이 눈 마주친 순간에 저걸 알까? 이게 매일 반복되면 알아요? 알아요. 벌써 다 먹었어? 이 훈련 좋다운. 대신에 누가 으르렁거리거나 싫어하면 보상 없어요. 마주칠 때. 반복할수록 점차 훈련에 적응하는 녀석들. 둘이 눈이 마주치는 순간을 잘 캐치를 하셔야지 이해를 해요, 애들도. 이러면 둘 사이가 나빠질 수가 없죠. 이때 갑자기 춘삼이에게 다가오는 뿌니. 그리고 가까이 왔을 때 부정적인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보상이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한쪽이 무서워하거나 그런 보상 없어요. 일단은 관계를 한 아이를 먼저 만들어놔야 한꺼번에 다수와 친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포섭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뿌니가 오히려 지금 이해를 잘하고 있어요. 뿌니는 이제 계속 춘삼이를 보려고 해요. 어떡하지? 그렇죠. 계속 보는 봤지? 이젠 아예 아이 컨택이 되죠. 뿐이 계속 보고 있어. 봤지. 그렇죠. 본인이 뭘 해야지 보상이 나오는 걸 이해했어요. 완전 똑똑한데? 네. 이 둘은 오늘 절친될 것 같은데. 뿌니를 포섭했으니 다음 친구를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춘삼이를 제일 많이 괴롭혔던 서비와의 훈련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비슷한 상황에서도 그냥 보상이 나와야 아이들이 이해를 해요.
방금 서비랑 눈 딱 맞춘 순간에 이제 신호를 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렇게 춘삼이가 눈치 없이 먹으면 살짝. 그런데 한참 훈련을 잘 받던 춘삼이가 자꾸만 뒤로 물러나는데요. 누나들 중에서도 춘삼이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행동대장 서비. 지난날의 기억이 두려움으로 자리 잡았나 봅니다. 훈련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꾸 돌아서죠. 뿌니랑 있을 때는 전혀 아니랬잖아요. 서비한테는 확실히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반복적인 보상을 통해 긍정적인 기억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전혀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있으면 그냥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무조건. 오바가니까. 근처에 갔을 때 반응을 좀 볼까요? 네. 편안하게 있었으니까 그냥 보상 주는 거예요. 춘삼이 이제 그냥 옆에 가네요. 편하게. 오케이, 좋아요. 서로 맞췄을 때 보상. 서비와 춘삼이의 훈련 도중 갑자기 끼어드는 루기. 루기도 그럼 거기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지금은 셋이 있으니까 할게요. 1대1 교육은 이제 다 했으니까 루기까지 온 김에 2대1로 훈련을 해보는데요. 잠깐 기다려주고 때마침 루기를 향해 다가가는 춘삼이. 과연 괜찮을까요? 오, 좋아요. 이런 시그널이 있을 때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을 때도 보상. 그만 골골했어요. 네. 방금처럼 좋은 시그널, 서로 사이가 좋은 시그널이 있으면 아무 때나 이거 그냥 올리시고 보상 주시면 돼요. 셋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가까이 있잖아요. 다정하게 함께 어울리는 새 녀석. 야, 이게 웬일인가요? 뭔가 뒷걸음질 쳤는데. 그렇지. 완전 똑똑한데. 이제 서비가 코앞에 있어도 피하지 않습니다. 코 뽀뽀했어. 네, 이런 순간에 봤어. 코끼리 탁 뽀뽀하는 게 있어. 이렇게 코 부딪혔을 때 이런 순간에 바로 보상. 얼마 전까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모습이네요. 서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내기만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근데 춘삼이가 거기 중심이 되는 거.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하네요. 이게 전달의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서로 괜찮다라는 거를. 인식 개선 훈련과 동시에 매일 서로의 페로몬을 교환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자, 이거 자체가 이제 춘삼이가 되는 거예요. 다른 고양이들한테. 꾸준히 노력하면 효과는 2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아이들의 냄새가 같이 섞여 있고요. 여기는 춘삼이. 이제 각각의 아이들한테 이거는 맛있는 보상이랑 함께 나눠줄 거예요. 2개씩만 이렇게 올려서. 춘삼이 냄새에 거부감이 심했던 녀석들에게는 꼭 필요한 훈련이네요. 계속 맡다 보니 괜찮은 것 같네. 이 교육을 하는 중에 가장 주의사항 하나. 요 기간에 제한급식 하는 거하고 공짜 간식은 이제 없어요. 춘삼이가 나타났을 때만 간식 보상 시간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누나들의 냄새에 늘 긴장했던 춘삼이도 한결 편안해지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집안의 분위기 자체가 조금 편안해지는 네, 부드러워지고. 네, 첫 번째 단추. 이제 조금씩 가까워질 일만 남았네요. 외출했을 때, 외출한 상황에서 애들이 집중하는 게 춘삼이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집중할 만한 거리를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런 먹이 퍼즐이에요. 다묘 가정의 필수 아이템이죠? 기존에 주는 양에서 일부를 이런 식으로
써비와 뿌니가 먹이 퍼즐에 관심을 보이는데요. 알아서 척척 사용하는 녀석들. 야, 정말 똑똑하죠. 발 쓰기 시작하죠. 봤지? 봤지? 근데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들이 본인이 에너지를 또 쓰는 거라서 춘삼이한테만 꽂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춘삼이가 아니고 대신해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이게 사료뿐만 아니라 간식도 괜찮겠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어우, 춘삼이 녀석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재밌네. 여기 출입문? 육남매 고양이들을 위한 또 다른 선물. 집안 곳곳에 수직 스크래쳐를 충분히 배치해 줍니다. 오, 벌써 관심 있다. 마음에 들었는지 스크래쳐에서 떠날 줄을 모르네요. 녀석들의 영역 긴장감을 해소시켜줄 최고의 아이템. 이제 벽지 뜯을 일은 없겠죠? 마지막으로 최악의 환경이라 지적받았던 화장실도 바꿔줄 건데요. 화장실 분산 배치가 싸움 나지 않게 하는 첫 번째예요. 네. 화장실 분산해서 좀 배치를 하겠습니다. 네. 주시면 하나씩. 저 하나 주시고 하나 가지고 와주시면 돼요. 고양이들의 마찰을 줄여 갈등을 최소화하는 간단한 방법 꼭 기억하세요. 드디어 육남매를 위한 집안 환경 개선 완료! 고양이들은 모두 단잠에 빠졌네요. 아이고 얘들아 수고 많았어. 일단 오늘 제가 와서 아이들 지금 상태 좀 요것저것 알려드리고 솔루션도 진행했는데 어떠셨어요? 그냥 고양이만 좋아해서 막 여러 마리 이제 다묘를 키웠는데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케어를 해줘야 되는지를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냥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는 뭐 화장실을 갈 때까지 이런 하나하나도 전부 다 이 고양이들에게는 어떤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고요. 예, 많이 도움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계속해서 행운의 마스코트가 될 수 있도록 이 교육 반복해서 해주시면 이 상황은 그래도 더 훨씬 더 지금보다 좋게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